마음의 소리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쁜 말 한마디 없이 다정하게 굴고 배려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이용당한 기분이 들거나 속이 텅 빈 느낌을 받는 경험 말입니다. 그동안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상대가 겉으로는 착하게 행동하니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불편함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방이 힘들 때 조건 없이 손을 내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겉만 착한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누군가 지켜보는 자리에서만 친절을 베풉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언뜻 보기엔 구분하기 어렵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릴 8가지 특징은 수십 년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어디선가 한 번쯤 마주쳤을 모습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불편함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숙 씨는 아파트 분녀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김미란 씨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미란 씨는 회의 때마다 다른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고 누구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숙 씨가 우연히 복도에서 다른 회원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미란 씨는 정숙 씨한테만 유난히 잘해주더라. 정숙 씨 남편이 구청에서 일하잖아. 나중에 뭔가 부탁할 일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박정숙 씨는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미란 씨는 유독 자신에게만 자주 연락했고 대화 중에도 은근슬쩍 남편 직업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다른 회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미란 씨의 친절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수십 년간 설득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때 작동하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친절보다는 특정 대상을 골라서 전략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먼저 뭔가를 주면 상대방도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지위나 능력이나 인맥을 먼저 파악한 뒤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대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투자 대비 수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같은 친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과하게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냉담하게 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관계를 거래로 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만나자는 약속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작가 로슈프코는 우리가 친구의 불행의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냉소적인 표현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친절 뒤에 계산이 숨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설계합니다. 누군가 유독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친절하다면 그 이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친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선한 마음은 특정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경호 씨는 회사 동료 최준혁 씨와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준혁 씨는 회의 때마다 이경호 씨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경호 씨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경호 씨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준혁 씨는 칭찬은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힘든 일은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자 이경호 씨는 거의 혼자서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최준혁 씨는 그때마다 경호 씨가 하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라며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상사 앞에서는 저희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경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준혁 씨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떠맡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소프트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요구 대신 칭찬과 격려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원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칭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더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 일도 당신이 하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숨깁니다. 듣는 사람은 칭찬을 거절하기 어렵고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던 일까지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자신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책임 회피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부탁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포장지로 요구를 감쌉니다. 상대방이 칭찬에 기분 좋아하는 사이 자신은 편하게 뒤로 빠져나갑니다. 진짜 칭찬과 조종을 위한 칭찬의 차이는 타이밍에서 드러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할 때 나옵니다. 반면 계산적인 칭찬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등장합니다. 당신은 참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죠?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영국 소설가 제인 오스틴은 아첨은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의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지나치게 달콤한 말 뒤에는 종종 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칭찬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필요할 때만 칭찬을 쏟아낸다면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방이 필요할 때나 필요 없을 때나 비슷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냉담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칭찬이 늘 부탁과 함께 온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손해보는 쪽은 결국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윤혜진 씨는 오랜 친구 정수민 씨와 함께 지역 봉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정수민 씨는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과 함께 봉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윤혜진 씨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어느 날 정수민 씨가 사진 촬영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봉사 대상자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찍히는지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뒷정리 시간에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수민 씨는 사진 찍을 때랑 안 찍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과시라고 부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실제로 그 행동에서 얻는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보람은 행동 그 자체에서 오는데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면 그 본질이 희석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은 보람보다는 평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선한 행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힘든 일은 피하고 사진 찍기 좋은 순간만 골라서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타인의 안녕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착하다는 평판은 실제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취업이나 승진이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평판을 얻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은 동기입니다. 같은 봉사활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전자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같은 일을 할 것이고 후자는 관객이 없으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정수민 씨처럼 사진을 찍지 못하는 봉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핑계를 대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이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선행을 끊임없이 알리려는 사람은 물이 아니라 거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체는 허약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좋은 행동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거나 증명하려 든다면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포장해서 알립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수 씨는 동네 상인회에서 만난 한태영 씨를 처음에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태영 씨는 회의 때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라며 동료의식을 강조했고 다른 회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민수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상인회비를 좀 늦게 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을 때 한태영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지만 내고 있잖아요. 민수 씨만 특별 대우 해줄 수는 없죠. 한태영 씨는 냉정하게 말하면서 다른 회원들 앞에서 강민수 씨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가장 차갑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른 회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영이 형은 원래 그래. 말은 듣기 좋게 하는데 막상 누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성긋더라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원래는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중성을 정당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가 연구한 이 개념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기만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에 한계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 때만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질 가능성이 생기면 태도가 급변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외롭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선택적 공감입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의 공감은 말뿐입니다. 이들은 공감하는 말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고통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힘내요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발을 빼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감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제 마음 아시죠라거나 정말 안타깝네요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합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해받는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빈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행동은 차갑습니다. 결국 진짜 어려움 속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동정은 모든 도덕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정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반면 입으로만 위로하고 실제로는 외면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관계에서 진짜 시험되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 평소에는 따뜻한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사라진다면 그 사람의 공감은 조건부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기대와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미경 씨는 회사 후배 김나영 씨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조언했습니다. 김나영 씨는 선배님은 정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아 하는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송미경 씨는 우연히 김나영 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미경 선배가 남편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래요. 불쌍하긴 한데 저한테 너무 자주 푸념하니까 솔직히 부담되더라고요. 송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비밀로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고민을 김나영 씨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배신감은 김나영 씨가 자신에게는 선배님만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진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송미경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나영 씨에게 자신은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사회적 화폐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가십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의 대화 중 약 65%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비밀을 듣는 행위를 투자로 여깁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친밀감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합니다. 이들에게 비밀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신뢰의 증표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비밀을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고민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그 이야기의 흥미도와 활용 가치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아픔보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극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더 교묘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비밀을 퍼뜨리면서도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이야 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라는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남의 사생활을 소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는 깨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비밀을 화폐처럼 유통시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비밀도 똑같이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비밀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짜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비밀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조성훈 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배준서 씨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준서 씨는 조성훈 씨의 근황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고 너는 여전히 멋지다. 사업도 잘 되고 있다면서? 라며 칭찬했습니다. 조성훈 씨는 기분 좋게 자신의 요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동창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서가 그러던데 너 요즘 사업 안 좋다면서? 그래서 겉으로만 잘난 척한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훈이 너 허세 있다고 빚도 좀 있다던데 맞아? 조성훈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최근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배준서 씨는 자신의 말을 완전히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조성훈 씨가 직접 배준서 씨에게 연락해서 따졌더니 배준서 씨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해가 있었나 보네. 내가 너 걱정돼서 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자신도 모르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략적 소문 유포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이들은 직접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라거나 너를 위해서 알려주는 건데라는 전제를 달면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듣는 사람은 이 말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에서 나온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쉽게 믿게 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야기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간접적인 공격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위험하고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씩 상대방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야기는 사라지고 왜곡된 버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안전하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더 악랄한 점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발뺌한다는 것입니다. 배준서 씨처럼 오해라고 우기거나 자신은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합니다. 증거를 대기도 어렵고 따지면 오히려 자신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프랑스 작가 볼테르는 소문은 1000개의 혀를 가진 괴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무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주 다른 사람들의 나쁜 소문을 전해준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배려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함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척 넘어가거나 감싸줍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정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지혜 씨는 지역 모임에서 박상호 씨를 알게 됐습니다. 박상호 씨는 모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회장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상호 씨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혜 씨는 박상호 씨가 평소 작은 모임이나 뒷정리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바뀌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 당선된 회장은 박상호 씨와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상호 씨는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이전 회장에게는 그렇게 헌신적이던 사람이 새 회장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상호 씨의 헌신은 모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렐랜드는 사람들의 동기를 연구하면서 권력 동기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전략적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위치가 바뀌면 태도도 함께 바뀝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수직적으로 봅니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화에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도구적 관계관입니다.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끊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은 모르는 척 지나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더 씁쓸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현실적이라고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거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과 계산적인 것은 다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영국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지위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원칙을 무시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만약 누군가 권력자에게는 헌신적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도 회사 사장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얼굴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영 씨는 오랜 친구 신동혁 씨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습니다. 신동혁 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최은영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은영 씨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신동혁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라고 짧게 말한 뒤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동혁 씨는 최은영 씨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경제적으로 빠듯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은영이 너는 좋겠다. 다 잘되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은영 씨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좋은 소식을 말하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기뻐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친구가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에 따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가치를 평가합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합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왜 자신은 그런 일이 없는지 불평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축하보다는 자기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은 결핍된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평가합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태도가 관계를 서서히 망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나눴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는 결국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영 씨처럼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신동혁 씨는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친구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반면 상대방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나 가족은 조건 없이 축하해 줍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더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겉으로만 축하하고 속으로는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은 결국 관계 속에서 독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에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자질입니다. 다만 그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따져봐도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며 힘들 때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한두 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값집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신 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더 깊이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